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포림입니다. 자, 스카이 의학계열 합격의 가장 빠른 길 검정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가 이렇게 해서 스카이나 의학계열의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검정고시 해라, 자퇴해라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올해 2024학년도 입시에서 보시면 재수행의 비율이 꽤나 많이 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약 4% 정도 재수행이 늘었는데 이 안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비율이 꽤나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대학 입시에서 끼치는 영향력, 비율이 꽤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2024학년도 입시에서 과연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얼마나 되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 21, 22, 23, 24년도를 보면 2020년도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숫자가 1447명이었어요. 그리고 2021학년도가 되면서 11,000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가 되면서 11,900명.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3,000명. 대략적으로 올해는 한 15,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전체적인 학생 수는 감소하는 거에 비해서 특히 늘어나는 비율이 어디가 늘고 있냐 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비율이 꽤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에 검정고시 포함한 졸업생들, 다시 말하면 재수생의 비율이 31.17%였고 올해 검정고시와 졸업생의 숫자가 35.37%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꽤나 많이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국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능에서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반고 자퇴 학생 2년새 60.5%가 증가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의 자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 12개 시도 기준 일반고 1학년을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23학년도에는 8,050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약 2.40%에 해당이 되고 이걸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2021학년도에는 5,015명이었거든요. 1.46%. 다시 말하면 2023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무려 60.5% 정도 비율이 증가했다. 왜 이렇게 검정고시, 다시 말하면 학교를 중도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시도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입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내용은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죠. 2021학년도 수시 선발 비율이 77%였고 2025학년도에도 수시 선발 비율은 79.6%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얘기를 들었었던 것처럼 정시 비율을 늘린다, 수시 비율을 줄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정시의 비율과 수시의 비율을 보면 수시의 비율이 여전히 79%, 정시 비율이 20.4%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 선발 비율은 2021학년도부터 쭉 이어진 과정에서는 정시 선발 비율이 가장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율을 늘린다고 했더니 실제로 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포인트는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따졌을 때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비율로 다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를 전국의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 전형별로 모집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교과,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는 56.7%였다가 2025학년도에는 56.9%로 0.2%가 늡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사실 내신 성적 1점대나 2점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고 또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거나 의학교를 목표로 삼는다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점대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난 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내신 성적이 1점대가 아니라 2점대나 3점대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된다면 사실상 학교에서 더 이상 내신에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을 확보하지 못한 학생들이 중도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는 29.2%에서 0.1% 줄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비율이 큰 폭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2024년도와 2025학년도의 커다란 변화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인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32.4%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44.1%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신 관리하고 학생부를 관리를 했었을 때 내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계열, 의대를 희망한다면 사실은 거의 모든 대학이 내신 등급이 1등급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얘기고 특히 의대를 가려고 한다, 일반고다, 그럼 대부분 내신 성적이 1.3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만 수시 전형에서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항목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글자 수가 축소가 되어지면서 예전에 이거 있잖아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학생부 관리가 잘 되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상위권 대학을 간다,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너졌죠. 내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내신 성적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결론적인 거 이거예요. 나는 수시로는 대학을 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결국 정시로 대학을 가야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2024학년도 정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실제 수능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수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2024년도 수능도 어려웠지만 2025학년도 수능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반수생들 다수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교를 목표로 삼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짧은 학습 시간만으로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기가 어려워지므로 실제 재수생들보다 재학생들이 수능에 취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입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수나 삼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보고 이 성적으로 나는 서울대 연세대를 갈 수가 없어. 나는 이 성적으로 의대나 약대를 갈 수 없어라고 판단하면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시는 고등학교 3년 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해서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재수를 시작하자. 결국은 내가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고3 마치고 재수, 삼수해서 대학 갈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년 내에 끝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방법은 자퇴, 검정고시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입시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고 입시의 변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학교까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검정고시 합격생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2022학년도에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자 숫자가 40명이었고 2023학년도에는 28명으로 줄었고요. 연세대학교가 61명에서 66명, 고려대학교가 41명에서 61명, 성균관대학교가 41명에서 34명, 서강대학교는 26명에서 28명이고요. 한양대학교는 37에서 54, 중앙대학교는 46명에서 44명이고 경희대학교는 79명에서 93명으로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이 늘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합격자의 숫자도 줄었고 눈에 띄게 줄어든 학교는 서울대학교죠. 특히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정시에서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교과평가가 반영이 되어지면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정시에 다소 불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의 비율은 증가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서울대부터 경희대학교까지 합격생들이 실제 어떤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8명이에요. 학종으로 가장 많이 뽑히는 학교가 서울대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수능에서 16명, 정원외로 4명이 뽑혔고요.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에서 9명, 실기실적에서 8명, 논술 전형에서 8명이 뽑혔고 수능에서는 38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수능에서 51명, 그 다음에 정원의 선배에서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논술에서 7명, 수능에서 26명이 선발됐고, 서강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3명,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에서 26명이고,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에서 1명,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14명, 수능에서 51명이 선발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논술 전형으로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 전형의 대학을 간다 그러면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논술 전형의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9,473명으로 11.1%였는데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9,778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는 점, 이런 추세로 보면 사실상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대부분 수시 전형에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수시의 전형,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검정고시를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학교의 부적응이나 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검정고시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요즘에 검정고시를 선택한 학생들이 기타 사유로 진학을 목표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의 주로 목표로 하는 대학은 대부분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또는 의대를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왜 검정고시를 선택해야 하고 왜 학교를 자퇴를 하게 되고 왜 수능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북대나 그 이하의 대학들을 조사를 해보면 실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정시로 의대를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67%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총 91명을 정시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 중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67%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연세대학교가 69.7%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무려 재수생의 비율이 91.1%,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는 91.1%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도 83.2%의 합격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에서 1.34 구간 내에서 내신 성적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서 내신이 벗어나면 사실상 수시전형으로 의대 진학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를 합격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라면 결국 정시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워지는 정시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2년,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입시의 변화의 흐름이 검정고시 고등학교 자퇴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1회는 보통 2월 초순에 공고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8일에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시험을 봅니다. 1년에 2번 시험을 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차 시험은 4월 8일 정도에 볼 거고요. 2차 시험은 8월 10일 정도에 2차 시험을 보게 되어질 텐데, 검정고시 과목은 아시는 것처럼 필수 과목 6과목에 선택 과목 1과목에서 총 7개 과목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각 문항당 1문항당 4점씩 배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어지면 꽈락지 없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검정고시 시험인데, 검정고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면 검정고시 학원을 별도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검정고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보시면 2023년도 1회의 응시자가 2,973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회의 응시자가 3,280명이었고, 합격자의 비율을 따지면 전체 비율이 87.7%이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검정고시 합격은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정고시는 대부분 96점이나 97점을 A로 보고, 그 다음에 만점을
100점으로 보기 때문에 점수를 1점 단위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구간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로 대학을 간다,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96점이나 97점의 평균 점수를 넘기게 되어지면 교과 전형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합격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83.8%, 85.95%, 87.7%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고 학생들의 자퇴와 검정고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비율이 합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검정고시 합격 여부는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안 되고 검정고시에서 10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성적만으로 뭐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정고시 97점 이상이 A라고 하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그 등급이 대략적으로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서울 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의 내신 성적으로 따지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인서울 할 수 있는 대학, 대표적으로 가천대학교나 명지대 정도. 그러지 않으면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대부분 논술 100% 전형이거나 학생부 교과 30%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는 검정고시 A나 B 성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예 검정고시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는 정시로 합격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검정고시 플러스 수능 대비반을 2월 13일에 개강을 합니다. 전에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차로 1월 2일에 개강을 했고요. 현재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입학을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검정고시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검정고시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재수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학생들 고1, 고2, 고3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년의 공백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학년의 공백이 결국은 학습의 공백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학습의 공백을 최단기에 메울 것이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최단기에 메워주고 학생의 어떤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고민은.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실제 재수생이나 삼수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수능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형 독학재수 프로그램,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독학재수라고 해서 필요한 과목만 1대1로 개인 클리닉 수업이나 과외식 수업을 듣는 방법, 세 번째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탐을 연계해서 1대1 수업과 소수 수집법을 연계하면서 학습 관리를 병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모두가 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학년의 공백 또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빠른 기간 내에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검정고시 자체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리예요. 결국 관리. 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생활의 관리도 있지만 학생들이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안정감 또는 심적으로 어떤 동요되지 않도록 아이가 좀 더 차분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학습의 환경과 그 다음에 학생과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꾸준하게 이끌어주고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서 수능을 보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학년의 학습의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두 번째는 현재는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재수생이나 삼수생들과 경쟁을 할 때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원래 처음에 뜻한 바에 맞게끔 공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그 검정고시, 그 다음에 수능 연계반의 핵심이 이 두 가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월 13일서부터 스카이 의학계열에 합격 가장 빠른 길 검정고시 수능 대비반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어떤 길이 꼭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옳은 건지 자퇴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는 말할 수 없고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신중히 판단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일단 결론을 내려서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능 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선택이 하이퍼 리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 입시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